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용진입니다. 조영 교수님이 한 10분 갉아먹어가지고 너무 정열적으로 발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점심시간을 맞추려면 굉장히 빨리 가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말씀드릴 순서는 이미 사물 인터넷이라고 알려진 IoT 뭐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그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얘기할 때는 우리 표준화하는 사람들은 항상 용어부터 같이 통일을 하고 컨셉을 통일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쪽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JTC원 S41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 그 핵심되는 파운데이셔널 스탠다드를 우리 보통 허리전털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영역하고 같이 조인트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버티컬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발전되고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건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약을 적었는데 다 듣고 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oT의 정의는 모든 것, 센서 노드부터 시작해서 장치들, 서버들, 클라우드까지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모으고 보내고 저장하고 처리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도 다 연결하죠. 그래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만들게 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IoT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IoT는 단순한 하나의 심플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 다단한 그런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때는 항상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이 있어가지고 비용 투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구축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근데 이제 일단 구축이 돼 놓으면은 그 임팩트는 너무나 커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 허리존털 테크놀로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다양한 뭐 스마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뭐 매니팩처링,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케어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oT의 가치가 뭐냐 하면은 IoT의 가치는 슈퍼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그걸 판단할 때 로직 기반의 리즈닝을 쓰건 아니면 학습 기반의 뭐 AI를 쓰건 그거는 그때마다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여진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IoT의 역할은 C라고 표현하는데 Smart Everything Everywher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oT의 특징은 IoT는 분산화된 네트워크 센트릭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는 SOS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엣지부터 시작해서 그 수험 노드부터 시작해서 엣지, 포그, 클라우드까지 전부 연결해서 커넥티비티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제공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IoT는 이제 보이는 게 장치니까 하드웨어 디펜던트 오리엔티드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거기서부터 모아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서비스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돼 있는 데이터 드리븐한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볼까요? 디지털 트윈은 잘 아시겠지만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 사이버 세계로 이렇게 그대로 매핑해서 트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옛날에 시뮬레이션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와는 차원이 틀린 게 만들어내는 규모도 틀리고 어셉부터 해서 시스템, 프로세스 전반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고 IoT 기술을 이용해서 연결돼서
두 개가 두 쌍둥이가 싱크를 이뤄가지고 그 리얼타임으로 그 현상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말 트윈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사이버 세계에서 다 분석하고 처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러면 리얼 월드에서 또 그대로 바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디지털 트윈은 그렇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미러링을 하는데 두 개가 IoT 기술 연동이 돼서 싱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역시 허리존탈 특성이 강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기본을 구축해 놓으면은 정말 모든 부분에 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허리존털리티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SC41에서 다루는 IoT와 디지털 트윈은 두 가지 다 허리존털하기 때문에 더블 허리존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이 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보통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그 큰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기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딴 데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 그룹들 여기 쭉 적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부터 시작해서 뭐 산업 쪽,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중중중중 굉장히 많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들 같이 정립했고요. 두 번째, 40일 소개하겠습니다. 2000 JTC1에 다이렉트 워킹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이제 센서 네트워크라는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에 IoT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SC보다는 좀 작은 그룹인데 특정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그룹이에요. 표준을. 근데 여기 둘 다 요거는 센서 네트워크는 제가 컨비너를 했고, 2014년에 만든 IoT는 애트리 유상근 책임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컨비너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모아지면서 2016년에 그러니까 AI보다 1년 먼저, 그래서 이게 40일이고 AI가 42죠. 통합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원래는 중국 친구들이 하나의 SC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걸 저희가 한국이 흡수하면서 같이 그냥 40일에 흡수를 해버렸어요. 연관성도 많고 또 워낙 한국이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구조인데요. 지금 의장은 이게 만들어질 때 두 개의 워킹 그룹 한국이 주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40일도 한국이 주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의장이 있고 간사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간사국인 것 같아요. 간사국은 영원하고 의장은 한 9년마다 바뀌어요. 조인트 워킹 그룹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서브 커미티는 딴 데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트 워킹 그룹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조인트 워킹 그룹은 거의 이제 퍼머넌트 하다가, 물론 역할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지만, 조인트 워킹 그룹은 좀 틀린 게 보통 하나 내지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같이 개발해요. 그리고 그 역할이 다음에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지금 40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ISO TC204에서 또 조인트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아마 곧 만들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중중중중 만들어지고 축축축축 없어지고요.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드바이저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만든 애독 그룹이 있는데, 여기 애독 그룹 34가 디지털 트윈, IoT와 디지털 트윈 컨포먼스 어세스먼트하고 퀄리티 어셔런스인데, 이쪽도 이제 한국의 유상근 책임이 컨비너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9년이 되는데 11월 말에 베를린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종료를 하고 제가 이제 내년부터 9년 동안 국제의장을 하게 돼 있고요. 자,
여태까지 만든 표준입니다. 52개가 퍼블리시 됐고요. 여기 지금 분류별로 쭉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쭉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표준은 36개입니다. 이것도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거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조인트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이제 딴 그룹에서 조인트 워킹 그룹을 만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를 할 수도 있고 딴 위원회에서 주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세 개는 지금 딴 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C57은 에너지 쪽이고, TC65는 산업 인더스트리 쪽이고요. 자, P 멤버는 3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O 멤버는 10개가 있어서 사실은 뭐 세계에 한 150몇 개 국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냥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몇 개 더 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룹이 되다 보니까 리에종도 많이 하는데요. 그 ISO 밑에 21개 TC들, 그 다음에 IC 밑에 16개 TC들, 그 다음에 GTCM 밑에 11개 SC들, 그 다음에 카테고리 A 리에종이라고 하는 거는 서브 커미티 레벨, SC 레벨의 리에종 관계를 말하고요. 카테고리 C는 워킹 그룹 레벨의 리에종이에요. 이런 그룹들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략을 보면 전략은 뭐냐? 역시 그 41도 허리전털한 표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지 리퀘어먼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응용도 만들어야 되니까 응용을 인큐베이터 시키고, 이게 다른 TC나 다른 그룹하고 연관이 있으면 조인트 워킹 그룹을 만들든가 아니면 리에종을 하든가, 그러다가 만들다가 저쪽 그룹이 더 잘 만들 것 같으면 쟤네들 주기도 하고, 물론 컨비너는 같이 조인트로 이쪽 저쪽 한 명씩 같이 만들어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인트로덕션 끝났고요. 그 허리전털한 표준은 한 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모든 표준의 제일 중요한 건 용어예요. 용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같은 용어로 하는데 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용어 표준을 항상 먼저 어느 그룹이나 만들죠. 2094라고 하는데 IoT와 디지털 트윈 용어들 쭉 모아놨고요. 벌써 이제 9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에디션 3가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에디션 4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년 간격으로 그때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발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역시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참조 구조라고 하는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요.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이제 벌써 2번을 만들었고, 릴리즈 2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릴리즈 3를 만들고 있는데,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뭐냐 하면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시인이 있는데 집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원시인은 집을 잘 몰라.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거는 너 지금 자연 속에서 막 원시적으로 사는데 이렇게 보금자리 같은 거야. 그리고 그건 이렇게 자연하고 좀 구분이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불 같은 것도 있어서 네가 요리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데도 있고 뭐 좀 생활하는 데도 있고 막 설명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IEEE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30141을 만들었고,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나오면은 실제로 IoT를 그 설계하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 개념이 딱 잡혔으니까 그러면 집은 몇 평으로 만들고 뭐 방은 몇 개로 만들고 실제적인 설계도를 만들게 되겠죠.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구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구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자, 근데 어떤 뷰에서 보느냐에 따라, 뷰 포인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내가 IoT 장치 개발자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사업자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서로 보는 관점이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사용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걸 알고 싶을 거고. 그래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 때는 스테이크홀더, 관계자들의 컨선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뷰 포인트를 보고요. 그 뷰 포인트에 따라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기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목차인데요. IoT RA 여러 가지 파운데이셔널 IoT 뷰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뷰 포인트, 사용자 뷰 포인트 중중중중 이렇게 한 5가지 뷰 포인트를 가지고 IoT RA는 IoT 시스템은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표준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은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릴리즈 3를 만들고 있는데 릴리즈 3에서 만드는 건 이제 패턴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패턴이 뭐냐면 야 영어 공부해 그럼 패턴을 많이 외워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패턴은 아키텍처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실제 컴포넌트에 유용한 이그젬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그 패턴을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탁탁탁 끼워 맞추면 되죠. 그래서 패턴을 릴리즈 3에서는 많이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트러스트 월티니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신뢰할 수 없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가베지면 아웃풋 결과도 가베지다. GI/GO라고 얘기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뭘 만들 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제대로 된 믿을 만한 거 가지고 그걸 인풋으로 해서 잘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나 다 시스템을 잘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해요. 일단 사람은 항상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시스템은 완벽한 거 없습니다. 항상 폴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막 뭐 지진이 나고 뭐 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의도적으로 어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틱하고 레질리언스하게, 로버스틱은 강하고 레질리언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원복할 수 있도록 중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트러스트 월스니스는 아까 AI 발표할 때도 있었는데 각 그룹마다 그쪽의 트러스트 월스니스를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표준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 41도 이렇게 두 가지 트러스트 월스니스 프린시플하고 IoT 전 제품을 만드는 그 전주기에 따라서 트러스트 월스니스를 높이기 위해서 뭘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한 2가지 문서를 만들었고요. 지금 뉴 버전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리비전하고 있고요. 트러스트 월스니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정말 여러 그룹에서 다 자기네 트러스트 월스니스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하나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걔네 각 그룹에서 JWC 워킹 그룹 13, 11, 뭐 41, 중중 27 각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IoT 인터오퍼러빌리티. 표준이 되려면 결국 표준의 목적은 상호 운영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멀티파트 프로젝트로 이렇게 개발을 했고 파트 5는 지금 개발 중인데 처음에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을 잡고 파트 2에서는 이제 트랜스포트계 그러니까 IoT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네트워크 레벨에서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쪽 부분을 파트 2에서 다루고 있고 연결이 됐으면 이제 데이터가 서로 이렇게 상호 운영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신텍스 레벨에서 할 수도 있고 시멘틱 레벨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떻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비헤이비어 레벨, 팔러시 레벨에서 어떻게 상호 운영성을 높여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말은 데이터 스페이스 하니까 어떤 감이 들어요? 데이터를 모아놓는 창고, 스페이스 뭐 이런 감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용어는 데이터 스페이스이지만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거예요. 쉐어링하는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데이터 인텐시브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모든 힘이 데이터에서 나와요. AI 모델 만들어진 것들을 AI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힘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쉐어링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데이터 특성상 한번 딱 뺏겨버리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카피해 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쉐어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학습 같은 것도 나와서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게 아니라 학습한 다음에 파라미터만 쉐어링하게 하고 뭐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트러스트워시하게 모으고 그걸 쉐어링하게 해서 원하는 걸 이루겠는가 하는 그 토픽이 데이터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당연히 인터오퍼러블을 해야 되고 데이터가 유용하게 쓰려면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다 따로 만들면 의미가 없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서버린.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야. 근데 카피해서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가치에 해당하는 비용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쓰라고 했으면 내가 쓰라고 한 용도대로 써야 되고 그건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 스페이스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에서 전반적인 서베이 페이퍼 도큐먼트를 만들었고요. 이쪽도 너무 중요한 토픽인지라 되게 다양한 여러 그룹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 적어놨으니까 아까 그 문서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IT를 표준을 하건 개발을 하건 이 데이터 스페이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뭐 이런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갈까요? 디지털 트윈은 상대적으로 한 4년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서는 정말 허리전털한 표준들을 만들고 있어요. 보케블러리부터 시작 터미널러지, 컨셉 터미널러지, 그다음 디지털 트윈도 자율주행처럼 레벨이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트윈을 얼마나 비슷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레벨 뭐 1부터 해서 레벨 5까지 그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디지털 트윈은 허리전털한 표준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허리전탈이었고요. 버티컬 좀 빨리 가볼까요? 자, 버티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로 실생활에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TC들, 다른 SC들하고 응용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다루는 그런 그룹하고 조인트 워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중점을 뒀던 거는 그 인더스트리얼 쪽이에요. 인더스트리 IoT 쪽에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 HM, M2M, 1M2M, OCF, OIC 이런 것들은 보면 다 홈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40일은 밖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들이 IT하고 OT하고 컨버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장을 그대로 트윈으로 매핑시켜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컴퓨터에서 다 분석하고 제어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 제어가 되고 이런 IT/OT 컨버전스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버티컬 분야는 시티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한 시티 쪽 분야라고 서브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쪽도 원래 IoT는 스마트 시티의 정말 핵심 기술이죠. IoT가 안 들어가면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스마트는 IoT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시티 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그룹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김용훈 책임이 얘기했던 그쪽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이 여기 관여 안 할 수가 없고요. IoT가 관여 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도 조인트 워크를 하고 있고, 표준 번호를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 그러니까 그 실버 뭐로 사회가 다 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 헬스가 중요해지죠. 스마트 홈 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면서 역시 여기도 IoT가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게더링 해가지고 뭐 의사한테도 중요한 데이터를 줘야 되고 사용자한테도 중요한 데이터가 필요한 걸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IoT가 헬스 쪽으로 조인트로 워킹 그룹이 만들어서 표준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쭉 있는데, 제가 이제 버티컬 쪽에 워킹 그룹 5 컨비너를 9년, 8년 하면서 이제 작년에 저기 체어 일렉트가 되면서 이제 딴 친구한테 물려주면서 그동안 굉장히 또 하나 염두에 뒀던 거는, 우리가 표준을 하는 것도 목적이 다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준도 정말 우리 인류한테 도움이 많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잡은 것들 중에 몇 가지가 클라이미트 체인지를 포함한 그 환경 모니터링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때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슈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부분. 요거는 아까 전에 발표한 김용훈 책임이 표준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식량 부분, 농업, 어업, 목축업 이런 데에 대한 표준, 그리고 이제 헬스 부분 이런 쪽에 대한 표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도 만들어졌고, 사실 40일은 정말 모든 데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하고 싶으면 여기 오면 다 합리화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한국이 간사국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커미티 매니저라고 하는데 표준협회 이주란 수석, 그 다음에 TTA 이종화 책임이 맡아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표준을 만드는데 정말 굉장한 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 보면은 진도가 막 안 나가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표준을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거는 커미티 매니저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고, 이제 의장은 워낙에 많은 애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관계 정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얼굴마담 역할을 하면서 협의를 많이 하고 뭐 정리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또 하나의 버티컬은 어메이징 파트인데, 언더워터 쪽에, 해양 쪽으로 들어가서 언더워터 쪽에 표준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아까도 전 발표에서 SDG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환경이나 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 언더워터 쪽에 우리가 그 저기 어쿠스틱 센서, 어쿠스틱 시그널을 사용하는데, 음파를 사용하는데, 그 음파가 바닷속에 살고 있는 포유류, 돌고래라든가 뭐 저기 고래라든가 이런 놈들한테 굉장히 어노이징하대요. 그 생태계를 좀 망가뜨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인트로 생태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는가, 이런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워터가 이제 머리타임까지 올라와가지고 십 IoT라든가 배 안에서의 IoT, 그다음에 스마트 포트, 로지스틱, 카고 트래킹 등등 쭉 이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개념부터 얘기했고 40일 활동을 얘기했고요. 중요한 5가지 허리전탈한 표준을 좀 다뤄봤고요. 시간 관계에서 5가지만 다뤘는데, 그 다음 여러 개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버티컬 쪽을 다뤘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 센서도 바이오 센서라든가 그 퀀텀 센서라든가 버추얼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액추에이터도 되게 발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엑스 띵스,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인텔리전트 띵스, 그러니까 AI 디바이스들의 인터넷, 사물 인터넷, 로보틱스의 인터넷, 멀티미디어의 인터넷, 이래가지고 굉장히 넓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아까 언더워터 또 인바디 이런 쪽으로 있고요. 컴퓨팅 테크놀로지도 이제 엣지, 익스트림 엣지 포함하게 되고 뉴로몰픽 쪽, 그다음에 수학 컴퓨팅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41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 스페이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인터퍼러빌리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IoT는 이 데이터 스페이스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관련이 많고요. 디지털 트윈은 이걸 이용하는 부분에 관련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데이터를 쉐어링 잘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지금부터 표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러스트 월스니스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GIGO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여서 우리나라가 좀 개척해 보려고 컨퍼런스 어세스먼트 퀄리티 어셔런스 애덕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베를린 회의에서 이걸 어떻게 요리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쪽은 이제 메타버스로 쭉 가는데 가기 위한 중간 스텝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고 디지털 트윈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 그다음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11월 달에 베를린에서 열리고 거기서 이제 바톤 타치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9년 동안 의장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파리, 그다음에 11월에는 일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요거는 IC에 있는 IoT 웹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